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소식일까요? 대만으로 가보도록 대만이요.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진행자님 여는 말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네네. 대만이 겨울철에도 참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러게요. 예, 북회기선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1월 달에 평균 기온 15도가 넘고 2월 달에는 한 16도 정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겨울 여행 대만으로 여행 많이 가고 가시잖아요. 하는데. 근데 예. 이제 지난 주말에 아마 여행 가셨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셨을 텐데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때 아닌 북극 한파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78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체온증으로요. 아이고. 저체온증하고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 대만 현지 언론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주말 동안 대만 전역에 극심한 추위가 기록됐다. 타이베이 대도시 일부 지역은 토요일 밤에 섭씨 6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통 평균 기온 15도, 16도 정도 되는데 섭씨 6도 이하로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난방 시설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습도까지 높으니까 네네.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급 서비스가 토요일에 한파로 인해서 78명이 사망을 했으며 연령대는 54세에서 89세 사이였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 특히 심혈관에 약한 취약한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네. 거죠. 토요일 오전 0시부터 밤 9시까지 78명이 사망을 했는데 타이베이 11명, 핑둥 10명, 타이난 9명 등등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현지 언론에 나온 사진을 한 장 띄워 드리는데요. 대만 사람들도 추위에 극심한 추위에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영상인데 왜 저래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영하 20도 밑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난데없는 북극 한파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만 기상청이 밝힌 8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대만의 기온 지도를 보면 이 추울수록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네. 짙푸른색일수록 더 추운 그런 기온을 따지는데 두 번째 그림 띄워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온 사진. 북쪽 지역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내륙으로 갈수록 극심한 파란색이었고 내륙에는 영하 2.9도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날 대만 기상청은 20개 현과 도시에 한파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왜 대만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까? 한국보다 기온은 대체로 높지만 매우 습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시설의 온돌 같은 난방시설이 적용되지 않다. 이거는 여행하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고급 호텔을 빼놓고는 난방기구가 없대요. 그러네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약 대만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네. 예, 꼭 숙박시설에 난방기구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만의 보건당국은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 문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전 5시에서 6시 그리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저온으로 쉽게 혈관이 수축될 수 있다. 그래서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전조 증상으로 가슴 답답함, 흉통, 팔통증, 호흡곤란,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다. 네. 이러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 달라.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건 우리나라도. 예, 특히 이 의사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된다. 따뜻한 침대에서 난방이 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때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고한다. 네. 그래서 따뜻한 침대 안에서 너무 급히 벌떡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심혈관이나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추운 겨울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올겨울에 한파 사망자 누적으로 1,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어휴. 그래서 하루 78명 사망은 또 대만에서도 보기 드문 역대 네. 최다였다라고 하는데
현지 기상학자들은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한파가 계속될 것이고 저지대 같은 경우는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의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이제는 좀 그게 상식이었는데 그 한파가 덮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이제는 또 노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월에도 네. 타이완에 북극 한파가 찾아와서 이틀 만에 14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때도 최저 영상 6도였는데 강한 네. 바람과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심혈관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2016년 1월에 영상 4도를 기록할 때 50여 명 사망. 네. 2017년 2월에 영상 7도 기록할 때 154명 사망. 또 2018년 2월에 영상 10도의 날씨에서 134명 사망. 대부분 따뜻하다가 훅 떨어지면서 갑자기 추워질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규모와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이완에 겨울 여행을 계획한다면 난방 기구를 챙겨야겠지만 그러게요. 전 지구적으로는 역시 원인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북극이 미쳤다. 북극 난동이죠. 결국 우리가 기온 열대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지난주 우리의 입춘 한파, 네. 그다음에 일본의 폭설, 그다음에 대만의 이 북극 한파로 인한 78명 사망. 네. 똑같은 원인입니다. 유럽의 기후변화 감시 서비스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월도 역시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1월이었다. 아이고.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운 1월이었다. 네네. 지표면 기온이 역시 1.5도 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5도 높았다. 이게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논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은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적도 부근이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1.5도를 넘었다고 치는데 지금은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온 해류. 열대 태평양은 냉각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1.75도가 높았다. 이 정도로 전 지구촌이 1.5도가 높으면 북극은 4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무서운 수치는 1월 북극 해빙 역시 월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고. 이게 지금 계속 예측했던 게 현실로 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북극의 그 빙하가 계속 녹으니까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 두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냉기가 우리 같은 또는 대만 같은 중위도까지 스물스물 내려와서 훅 떨어지는 현상이 네.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라면 또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물론 뭐 라니냐가 식혀주기는 하지만 또 라니냐가 벌어지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적도 부근에 특히 중남미 지역에 네. 곡창지대 농사가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럼 또 이게 식량 위기로 오겠네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식량 안보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탄소 배출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자연적인 현상인 라니냐까지 겹쳐지면서 식량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네. 또 미국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사실은 농산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과연 식량 안보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음악은 어떤 건가요? 아, 이럴 때 참 고즈넉한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게요. 지구 기후 위기를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